발견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한 기업, 스타트업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1인 미디어 느낌으로 채널을 시작하고 싶은 계획은 없었어요. 2년 전에 무조건 연재를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당일날까지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제 이름 써가지고 채널을 오픈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올리는 채널인데 제 이름이 채널명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좀 특이한 그런 컨셉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고, 이 스타트업이나 기술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좋은 콘텐츠가 훨씬 더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팀원들을 모집을 하게 됐어요.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제 이름보다 좀 더 커지면서 가치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좋은 주제, 좋은 가치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결론에 이르면서 앙트러프러너십과 어퍼튜니티에서 태용, 티귿, 이응에서 잘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생활한 지는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전에도 창업을 하면서 기획일이나 브랜딩, 마케팅 이런 일들을 좋아했어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좀 상업적으로 해온 거는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들고 온 건 2014년형 맥북 프로입니다. 스티커가 참 많죠. 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들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창업에 대한 꿈을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서 키웠으니까 그 동네에 가서 좀 다음 진로를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회사들의 사람들 만나면서 인터뷰 영상도 만들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회사 로고들이 붙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가 아닌 팀으로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카메라 들고 딱 찾아가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봤어요. 인터뷰 선정 기준은 되게 복잡해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터뷰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변화나 기술, 트렌드 같은 게 있으면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갖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외적으로 뭔가 창업자들을 컨택을 한다, 독자들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성공한 사람만 보여주지 말고 약간 실패한 사람도 조명을 해줘라,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주로 잘 된 거 위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인생이란 게 좀 굴곡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창업 컨텐츠를 봐왔던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필요로 할까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이제 컨택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획 파트에서 너무 많은 힘을 안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알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세게 기획을 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스토리를 못 끌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한다라고 할 때는 이 전반적인 기획에는 힘을 주지만, 개별 인터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토리를 잘 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과 노하우 같은 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최대한의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좀 잘하는 방법 중에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성의 없게 왔네,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왔네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심리적인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자라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내려갔다가 막 수백억씩도 올라갔다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애초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가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희는 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우리 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대표님 가진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좀 침착하고 살짝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세상에 잘 전해지면은 그거에 또 이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분도 소개시켜주고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의 정도인 것 같아요. 창업가라면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는 관심 있는 기업가를 직접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한마디라도 말을 섞어보고 질문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거치는 것보다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되게 메리트고 차별점이지 않나.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극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가끔은 카메라 껐다 라고 하면서 저희 뭐 긴장도 풀 겸 이야기하자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카메라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잘하신 것 같은데 써도 되죠? 하면 이러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좀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우리 회사는 최고의 급여와 최고의 대우를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검색해봐가지고 연봉 수준이 이 정도고 최고의 복지면은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보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좀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냥 촬영을 접고 돌아간 적도 한 번 있고. 객관성이나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주관적이고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젠다를 용기 있게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리고 있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렇다고 또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게 또 맞는가 이런 문제 사이에서 그냥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매 에피소드 찍을 때마다 되게 행복해요. 그 중에서 약간 임팩트가 조금 더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토스는 다 아시는 간편 송금 서비스에서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치과 의사였는데 창업을 했다. 약간 엄친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치과 의사를 관두고 아이템을 되게 여러 개 실패를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 같은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수년 동안의 고생 같은 것들이 깊은 교감을 짧은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업가로 거듭나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인기도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한 편 만들려고 했는데 두 편이 나왔고 두 편 다 되게 잘 됐어요. 정말 창업자와의 되게 깊은 공감이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창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고 오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 자체도 스스로 안 해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 바뀐 세상을 어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 디지털 콘텐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볼 수 있게 제 콘텐츠가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어? 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나로부터 나와야 이제 시청자들도 뭔가 교감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저희도 다음 달 운영비 정도만 갖고 이렇게 운영이 된 지가 9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신기하게 9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초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되게 해볼 만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되게 뜨겁게 호응을 해주고 예전보다는 더 나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는 사실 빠르게 큰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고 먹고 살 정도로 돈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내보냈을 때 사람들이 좀 키보드 배틀?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 토론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OEC라고 기업가정식 교육을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개인으로서는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곳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싫어요와 악플 같은 것들을 좀 받았어요. 그 영상을 내보낼 때 인터뷰하고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보냈던 거였거든요. 글도 직접 다 달고 근거 자료들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토론이 되게 활발했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인터뷰를 하다가 당하니까 빨가벗겨진 느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시하고 있고 야식구리한 것 같아요. 글랜스TV 크리에이터스 채널에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유튜브 채널 2호의 운영자 태용이었습니다.